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세즌 11 라떼는 말이야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주 라떼는 말이야 시간에는 지난 2004년도 개봉한 영화죠. 1978년도 말죽거리 서울 말죽거리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충청무사 안대 서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중도일보 이묘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묘윤입니다. 네, 좀 아쉽게도 오늘 김도환 변호사님께서 같이 못하세요. 사실 이분이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녹음 기준 어제 퇴원하셨는데 오신다는 거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분 그냥 쾌차에 네. 너무 평소에 존재감이 크셨던 분이 안 계셔가지고 몸집이 네. 아니에요. 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네. 느껴집니다. 얼른 쾌차하십시오. 쾌차하십시오. 네. 지난번 우리 녹화 끝나고 네. 아구 내장 수육 해주셨잖아요. 맛있었죠? 네네. 네. 예, 그 몸보신 한다고 그 드시더니 병원에 네, 그렇고 우리 오늘 이제 다룰 영화는 말죽거리 잔혹사인데 두 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개봉했을 무렵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2004년 개봉이니까 그 당시 네. 그러면 우리 서진희 변호사님은 나이가 2004년도면 대학생. 대학생 예, 때, 예. 그리고 우리 이묘인 기자님은 이 영화 중학생이었는데 15세 관람가였어요. 네, 근데 봤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옷당으로 따라와. 그 대사 때문에 네. 몇몇 장면은 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사실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 이 감독은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유하 감독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뭐 비열한 거리도 있고, 네, 유하 감독 작품이고요. 이 권상우, 이정진, 한가인 배우 한가인. 주연이죠. 네. 촬영지가 전북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일대에서 촬영을 했대요. 이게요. 그리고 최종 누적 관객 수가 311만 명 좀 넘었다고 하고, 그래서 복고물 중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1위를 하다가 뭐 나중에 그 뭐죠 써니가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네. 친구 나왔었고 좀 비슷한 류. 네, 영화 보셨어요? 친구나 써니 두 분은? 네. 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니까 써니가 더 네. 공감이 재밌었어요. 많죠? 네, 선이 재밌었어요. 솔직히 네. 뭐 친구가 공감하지는 않죠. 아니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친구는 거. 너무 네. 근데 재밌었어요. 네, 또. 네. 남성스러운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성을 구분하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고 이 주인공 현수가 전학을 간 그 정문 고등학교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이 다른 영화죠. 말죽거리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두 분? 거기 서울 강남 네, 네. 양재 네. 내거리 쪽이 옛날에 이제 말죽거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그 말죽거리 유래는 조선시대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한양의 지방으로 내려갈 때 말이 거기서 죽을 먹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말죽거리라고 예, 그런 지명이 과거에는 이제 통용이 됐었고. 이 영화 하면 두 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김효영 기자님은 방금 전에 옥당도 따다와라고 얘기했고 서진희 변호사님 혹시 기억나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정진 배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한가인 배우가 여기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더 알려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상우 배우도 물론 그랬고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많이 거나 뭐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좀 기억이 남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현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뭔지 아시죠? 네. 저 그거 되게 김부선, 네. 떡볶이였나요? 예, 분식집 아줌마가 김부선 가슴 씨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그 특별 출연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분이 이제 좀 대마초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좀 있다가 복귀작처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야구 선수 김현수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두산 베어스에서 뛰다가 미국 이제 볼티모어 오리언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 이제 LG 트윈스로 복귀를 했는데 그 김현수 선수가 잘 안 될 때 패러디로 이 김부선 배우 그 장면 나오면서 현수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그쵸 되게 많은 장면들이 있죠. 권상우 배우가 쌍절곤 막 이렇게 아뷰 하면서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이 나요. 몸도 되게 좋았고 네, 그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리고 고고장이라는 게 또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두 분은 고고장 세대는 아니시죠? 롤러장이나 네. 김도현 변호사님이 계시면 아마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라디오에 사연 보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두 분은? 네, 그럼요. 저 때는 어디 5시엔 대전함? 네네네 아니요 저희는 이제 문자 세대여가지고 네. 아 문자 네. 엽서 말고 문자 세대? 네. 엽서도? 네. 엽서와 네. 문자의 중간. 네. 저는 엽서 한 번 보내봤는데 몇 번 보냈을 때 한 번도 소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한 책 돌려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반에서 여학생들도 그런 거 해요? 야한 책 돌려보고? 저 때는 그 이제 미디어가 있었거든요. 하긴 맞네요. 야한 책은 좀 동영상 이런 네, 거. 뭐 야한 책은 없었고요. 음. 동영상은 링크 주고받기 뭐 이런 거? 아니요.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이런 거. 아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아. 같이 시청하는 거. 뭐 비디오 있어. 뭐. 아 비디오 있어. 비디오 있어. 서진우 여사님도 혹시 비디오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야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그 BL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 BL이 뭐예요? 그 동성애를 다룬 그런 소설. 그래서 팬픽처럼 막 그런 거 돌려보는 건 기억이 나요. 좀 그래서 그 멤버 간의 그룹 멤버 간의 그런 공유? 그런 팬픽처럼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써서 그거를 막 이렇게 돌려서 읽는. 예, 우리가 오늘 볼 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 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되게 그 유명한 배우가 첫 번째 데뷔작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기억 나세요? 조진웅 배우가 여기 데뷔작이에요. 그 이제 싸우는 그 선도부장 쪽파에서 이렇게 그 싸우는 그런 역할로 맨 마지막에 현수랑 옥상에서 결투할 때 얻어 터지는 장면으로 조진웅 배우가 나오고 또 안내상 배우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죠. 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영상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봤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저한테는 익숙해요.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런, 그러니까 물론 78년도 배경이니까 저보다는 윗세대이긴 하지만은 그 뭐 제가 그 시절엔 고등학생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비슷했던 것들도 많았고 한번 지금 보시고 그때 영화 봤을 때는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에 이게 법적으로 혹은 사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없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맹사가 뭔지는 알지? 그것도 모르는 가모 죽어. 자 봐라 여 적힌 바와 같이 영어엔 5가지 맹사가 있다. 오, 두, 오, 집, 물. 이 먹고 고추가 쥐를 건너면 물이 나온다. 이 말이지. 아 새끼 좋단다. 와 니는 안 나오나? 웃기면 웃으세요. IQ 30짜리 아들도 기억하는 아이가네. 이래도 모르는 가모. 학교 때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는 이 대부분이 소급 민주주의의 악습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10월 유신의 출발점이다. 10월 유신의 의의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뭐야? 지금 보는 거리 갖고 나와. 왜 이거? 마성기와 견줄려? 웃어? 오. 피해? 이 새끼 뭐야 이거? 야, 너 어금니 물어. 어금니 물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게 어쭈? 이 새끼 봐라 이거. 이 개새끼야 이게. 똑바로 서. 저거 누구 거야? 네 거야? 아닌데요. 그럼 누구 거야? 어? 말 안 해? 어쭈 이 새끼 봐라 이거. 어? 햄버거 건데요. 햄버거? 함지복이요. 함재복이 누구야? 어떤 새끼야 빨리 튀어나와! 이거 네 거야? 이 관련 새끼야. 야 수업 시간에 하라는 공부 하나 하고 더 플러스 2 부정서 이용법에는 3가지밖에 없다. 예정, 의무, 가능. 그러니까 예의가 뒤들어준다 이 말이야. 너희들 맨치로 싸가지 없는 아한 새끼들 보고 뭐라 하노? 예의가 삐뚤어마다 않다나? 한번 따라해봐라.
예의가 비뚤어. 하지마. 어차피 나와있으면 직세새끼가 먹었을 거야. 됐어, 필요 없어. 나 상담 받아, 임마. 보고 싶은 일 있으면 얘기해. 되게 싸게 줄게. 이제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자, 지금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소리신들을 몽땅 꺼내놓는다. 실시. 야, 그거 네 거다. 불순하게 발견할 시에는 각오해라. 동작 봐. 발발 거는 없나? 넌 뭐하나 이 새끼야? 이 담배 피지. 내놔. 내놔 이 새끼야. 박정현님은 잘 계시지? 예. 이번에 진급하셨네? 예, 3스타로 진급하셨습니다. 잘됐다. 축하한다고 꼭 전해드려. 예. 이 새끼 하쭈. 다음 구할까지 대가리 개새끼야. 마세이. 저로 나가 이 새끼. 야, 일어나봐.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아이고, 반스 좀 갈아입어라 이 새끼야. 어? 너 한 번만 더 그 따책 학교에 갖고 오면은 그땐 진짜 잘라버린다. 알았어? 너 이거 누구 봐? 이 새끼야, 너 이래갖고 전문대를 가겠냐 이 새끼야. 응? 야, 이 아메바 같은 새끼야. 이 문제가 어렵니? 어? 이 새끼야. 아이고, 누가 벌써 새끼야. 연부 왜? 이 새끼들 이러니까 저게 꼴등하는 지금 이 새끼들이. 하여튼 이 역전 놈의 새끼들은 이 좋은 말 해서는 안 돼. 이거 조져야 돼. 이 새끼야. 네, 어. 잘 보셨죠? 네. 네. 어땠어요? 일단은 네, 제가 이 밖에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봤던 영상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그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그 영어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적 발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시고 아이들이 웃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명 기자님은 굉장히 웃긴데 막 참느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아니요. 그냥 서진 변호사님 좀 심각하게 보셨는데 수준이 딱 임효인 수준 수업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임효인 기자님 먼저 얘기해 볼까요? 뒤에 쏙쏙 들어와요?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저 때나 가능했을 일이다 정말. 저 때는 말이야 가능했을 일이지 지금은 저 선생님은 잘릴 것 같아요. 저런 얘기하면 잘리는 시대고 뭐가 어디에 고추가 저거 니는 EBS에서도 네. 거의 삐처리 안 하고 네. 방송한 거거든요. 니는 안 나오나 이런 얘기가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지긴 하죠.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때요? 저 해임 사유가 되나요 일단? 그리고 해임에 그치는 건가요? 법적으로요? 지금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화 했는데, 먼저 얘기해 법적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전 영화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교육 방식이 일단은 그런 요즘에도 교과 과정이 저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저 영어 과목인데 한자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성문 칠판이, 보면은 네네. 문법책 보면은 뭐 맨투맨도 그렇고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요. 네. 특이한 부분이 재밌으시네요. 네. 요즘에는 저런 거 잘 안 배우죠. 그쵸. 학생들이 뭐 네. 예정, 가능, 의무 이런 거 잘 안 배우는데 투부정사의 뭐 명사적 용법 이런 거 잘 안 배우는데 예전에는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문자법은 아직도 많이들 사용하는 공부법. 이겠죠? 네. 앞에 있다는 네. 그런 네. 거는 있는데 저런 단어로는 정말 안 하는데. 네.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주기율표 같은 거 이렇게 노래로도 만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수헤리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카칼라마 아라카 뭐 이런 거. 네, 그런 추억이 살짝 잠겼고요. 근데 저 선생님은 문제가 많죠. 근데 지금 뭐 해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은 성희롱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었고 그 남학생한테 네. 니는 안 나오나 뭐 이런 그렇죠. 학생한테. 네, 당연히 동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능 성희롱에 해당되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사유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해임 된다고 쳐볼게요. 그 네. 이후에 어떤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내지 이런 걸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예훼손 자체는 가능은 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공연하게 이제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모욕죄도 혹시 모욕죄도 가능하고 가능한 상황인 네, 거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범법 행위를 했네요. 이게 그리고 교사가 교실에서 저런 농담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건 요즘에는 뭐 다들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때요? 동성끼리 하는 성적 농담이 있죠. 이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안 하는 게 맞지만은 간혹 동성끼리는 이제 관대해지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인데 동성끼리도 성희롱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통념상의 기준 자체가 조금 이성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하죠. 네. 최근에 그 대전에 있는 고등학생이 이제 요즘은 이게 조금 이제 뭐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습 갔다가 남자한테 추행당한 거. 네 맞아요. 그런 건도 보면은 남학생이 남자 직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건데 뭐 너랑 뭐 2층 침대인데 좁은데 거기 와갖고 같이 자고 뭐 껴안고 바지 속에 손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 시켰던 게 있었죠. 싶다, 이렇게 말로도 하고 뭐 행동으로도 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그렇죠. 범죄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 한 4-5명 모여가지고 어떤 야한 농담 하는데 그 중에 뭐 4명 중에 예를 들어 3명이 즐기지만 1명은 듣기 싫고 불쾌했다라면 수치심을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뭐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 왔던 영상이 뭐였었죠, 우리? 만화책 관련해서 체벌하는 장면. 체벌한 장면 네, 맞아요. 그 마성기와 균줄력 네. 뭐 그거 보는 장면이었는데 그 체벌은 어땠어요? 우리 임혜 기자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잠깐 본 장면에도 체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지품 검사 하고도 맞았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가도 맞았고 이정진이 맞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금니 아니 맞아요. 어금니 물어 하고 네. 이렇게 머리 잡고 예. 얼굴 여기 볼이 빨개질 정도로 때렸는데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그 선생님도 최소 정직감이지 않을까 싶고 시계 풀렀죠. 정직에 그칠까요? 그거는 변호사님. 처벌의 수위는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폭행이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죠. 그리고 징계위원 그 지위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또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임효연 기자님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정도의 또 체벌이 사실은 좀 있었기도 하고 이렇게 싸대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계속 떠들면 반장 나와 이래가지고 반장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맞아봤어요, 우리 서진이 변호사님. 단체 체벌은 되게 많이 해봤던 개별 기억이. 체벌. 개별 체벌도 경우에 따라서 했던 것 같은데. 네. 맞긴 저도 맞았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맞은 적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렇게 맞았어요. 볼 잡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슬리퍼 벗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싸대기 때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슬리퍼에 침 뱉은 다음에 싸대기 때리는 분도 계셨어요.
시계 푸르는 장면은 굉장히 좀 네. 공감이 많이 가고 이렇게 때릴 때 그 맞고 나면 꼭 인사하고 들어갔거든요. 인사 안 하면 다시 감사하다고 인사 안 하면 다시 불려가지고 네. 한 대 더 맞고 그럼 인사하고 이제 그런 엄혹한 시기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장면도 일단 폭행죄는 성립되는 거죠. 꼭 상해도 형사- 응. 네. 형사처벌 받을 수 그리고 있는 이제 거고. 위험한 물건 들었으면 이제 특수 가능하고.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그 네. 옆에 계신 분한테 둔기로 맞아봐갖고. 네. 아니요. 그게 정말 그 도구 자체가 네. 안마를 위한 도구였고요. 아, 피디님 그 경우에 진짜- 따라 다릅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사실은 이 장면에서 좀 더 주목했던 거는 선생님이 때리실 때 수업하시는 내용이 이제 서구 민주주의의 병폐 맞아요. 때문에 네. 유신이 이제 탄생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성향을 띈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때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러니까 네. 교사들은 수업 네. 시간에 정치의 중립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업이 교사면 사실은 자연인이면서 동시에 교사인데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정치적 의사행위도 표출할 수가 없죠. 대학 교수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저 시절에는 아예 국정 교과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일종의 쇠뇌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만약에 저런 교육을 한다면 어때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만 해도 그 교과 편성해가지고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가 좀 국정교과서. 네. 있었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정치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교육자로서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본인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주관적인 어떤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자라고 대학에 가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좋은 이제 학교에 계신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진짜 깨어 있는 그러면 아니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의식이 저는 자랐다고 봐요. 뭐 여러 미디어의 영향도 저는 거기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저 때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근데 또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잘렸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영상을 붙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때리실 때 맨 마지막에 함재복이 나와 그래가지고 책 찢어서 입에 넣으면서 이제 막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양손으로 뺨을 때리잖아요. 마지막에 대사가 뭐냐면은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돼 이러면서 때리셨거든요. 그건 어때요? 너희 같은 새끼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야한 만화를 학교에 야한 책을 가져온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취지죠.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돼. 네. 라는 거는 비단 야한 책뿐 아니라 여러 그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썼는데 그것도 좀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는 없어요. 법적으로. 뭐 일단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고 모욕죄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진 변호사님이 네. 이제 소주를 잘 못 드시잖아요. 네. 그 당신처럼 소주 못 마시는 사람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된 이런 네. 표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랬고 소지품 검사하는 거 나왔잖아요 중간에. 그 학교에 이제 군인이 저렇게 한 분 이렇게 상주를 하셔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군인은 아니지만은 군 출신의 그 이제 예비군 중대장이 계셨어요 학교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예비군 소속인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교련을 배웠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보통 학교 규율을 이제 담당하고 뭐 소지품 검사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런 소지품 검사 오늘날 학교에서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 어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당시가 이제 78년 정도라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던 건데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없었죠. 근데 이 기타의 방법에 소지품 검사가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뭐 필요에 따른 그런 판단이라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지도를 할 때 훈계의 방법으로는 가능하고 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지품 검사를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생활 침해 이런 거하고 좀 충돌이 아무리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예. 다른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소지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법에 대한 그런 법령이고요.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충분히 제기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저렇게까지는 아마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네. 뭐 만약에 자기가 여학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생리기간이어가지고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한다, 뭐 생리대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지품 검사? 네, 담배 피는 애들이 걸렸어요? 아니 그 생리대 이제 여자들 파우치를 넣어서 파우치 안에 생리대를 넣어서 다니는데 막 그런 데다 숨겨두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 친구들네.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여선생님이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근데 여학생들은? 네, 근데 여학생들은.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그런 학교에서 뭐 도난 사고나 이런 게 맞아요. 있었을 때 네. 소지품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저 선생님은 그러니까 오늘날은 학교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학교 그 사법기관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거 만약에 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니라 뭐 그런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맞는 프로세스 아닌가요? 오늘날은? 근데 경찰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수색을 그냥 광범위하게 영장 이렇게, 없이는 네,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네,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예전엔 저거 굉장히 흔했거든요. 소지품 검사는 맞습니다. 네. 자주 불시했고 담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야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칼 뭐 이런 것들 돈 많이 갖고 다니는 것도 혼났어요. 돈 어디서 났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 저 장면에서 바지는 왜 벗기는 걸까요? 아, 예, 그래요. 성추행성 체벌 저런 거. 그게 뭐 학생이 갖고 다니기 부적절하지 않은 물건은 맞죠. 야한 그 잡지가.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보다 걸리든 뭐 어떻게 걸리든 그것까지는 뭐 옳은 행동은 아니니까요. 근데 바지를 왜 벗겨서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그건 추행으로 적용될 수 있죠. 저거 너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이 야한 잡지 갖고 다니는 게 죄는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그 야한 잡지 같은 게 대부분 19금이랑 빨간 딱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법으로는 저는 모르겠지만 또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고 교사가 지도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에이, 보지만 한다고 안 보나 근데. 근데 학교까지 갖고 와서 봐야 하는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 장면에서 바지를 벗기고 뭐 이렇게 막 팬티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그 사실 음란물이라고 하기도 좀 저는 그렇거든요. 좀 제가 좀 생각이 리버럴한지 몰라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난잡하게 누군가를 이제 범하거나 이런 거는 큰 범죄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간행되어 있는 거를 즐길 권리까지 뺏는 게 과연 그 18세, 19세, 만 19세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며 그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외국 사례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규정 짓는 게 사실은 사회 통념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수위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서는 좀 가족들이 다 같이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네. 이런 성추행성 체벌은 예전에 많았어요. 뭐 그 선생님들 털 뽑고 예,
그리고 막 피디님도 뽑히지는 않아봤고요. 저는요. 이게 친구 뽑히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대신 저는 그거 말고 이제 만짐을 당하는 그런 거는 많이 당해봤죠. 선생님이 이제 뭐 영글었네 뭐 이런 표현 쓰시고 뭐 언제요? 중학생 때 아우. 예. 저기 뭐 웬만한 건 싸대기 많이 맞아봤고요. 엉덩이도 많이 맞아봤고 뭐 의자 집어 던지는 선생님도 계셨고 저 사물함 뒤로 갔다가 막 달려오면서 날라차기 하시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폭행, 그러니까 체벌이 폭행 내지는 분풀이 네가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개만 더.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뭐 얘기 못한 게 있는데 그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그 군인이 들어와서 특정 학생한테는 소지품 검사도 안 하고 아버지 잘 계시지? 네, 뭐 그래 네 아버지 뭐 3스타 진급하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그것도 불쾌한 그럼요. 장면이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영화에서 다른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박 장군 아들이 그 아까 누구죠? 엉덩이 맞았던 문제 푸는 권상우 옆에서 유명한 배우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해운대에 나왔던 분 있잖아요. 김인문인가요? 네, 김인건 배우. 김인건 배우. 김인문은 옛날 분이시고. 그 학생하고 둘이 짤짤이를 하는데 동전 갖고 돈을 다 잃은 거예요. 이 박장군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찾아가요. 아까 그 군인을 찾아가고 일러요. 그래서 그 김인건이 이제 불려가갖고 이제 체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교실에서 막 불을 삭히다가 나중에 그 박장관 아들을 펜으로 찍어요 머리를. 그래서 찍는 거구나. 찍는 장면이 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딱 업고 막 나가거든요. 학교 막 차 막 부르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감 선생님이 막 업혀 그러고 애를 그 담임 선생님을 뺨을 확 때려요. 너 담임이란 게 뭐 했냐 뭐 이러면서 당장 박 장군 댁에 전화 넣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흔한 장면이지 않나? 흔한 거예요? 예, 뭐 좀 이 학생이 누구의 자녀인지에 따라서 똑같이 짤짤이를 같이 한 건데 왜 돈을 잃고 따고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금으로서는 저러 처벌 받아요. 저래도 학생 차별하면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네. 어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더 이상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처벌까지는 언론에 제보를 하면은 충분히 기사거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언론적으로. 네.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지금 잘 나가는 집 자식이면은 열애 시켜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차별 대우 뭐 편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한 40년 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4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나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변화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좀 최근의 과정이지만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이제 일부 지자체는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없지만 대전은 없죠. 네. 충남은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이 좀 되고 서로 교사도 학생도 이제 서로 약간 존중할 건 존중해 주면서, 물론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나 서로 그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교권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이거랑 지금을 비하는 거는 좀 이제 맞지도 않는 것도 알지만 학생들이 더 이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알고 내 스스로도 이걸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죠? 네. 초중등교육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거나 뭐 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동을 학대하는 수준에 이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뿐만 아니고 정신적, 성적 폭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 성적 폭력이나 정신적인 그런 폭력 행위가 아동 학대에 이를 수준이라면 이건 아동 학대법에 의해서도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그 선생님들의 체벌의 상당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인사상 지위 뭐 이렇게 그런 거 불이익이나 아니면 징계를 떠나서 네.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처벌받을 네.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40년 전에 우리가 흔하게 봤던 장면이 오늘날 어떻게 인식 변화가 있는가를 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 11에서 이 라떼는 마리아를 기획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잘 준비를 못해서 그런지 우리 패널분들께 굉장히 많은 아쉬움만 안겨드린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김단 변호사님이 안 계셔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 예, 라떼는 마리아 이제 시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즌에 하자고 하면 안 하실 거죠? 라떼는 말이야? 뭐든 저는 재밌어요. 뭐든 재밌어요. 서진이 변호사님은 자 하고 나서 엄청 후회하는. 하기 전에도 고민. 오히려 서진이 변호사님은 제가 이제 과거 복귀를 좀 하는데 지난번에 법 관련해서 우리 전화를 했던 거 훨씬 더 좋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때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으셨어요. 목소리에도 그렇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시즌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그리고 서진이 변호사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설계자들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